네, 안녕하세요. 김지연의 리포트 김지연입니다. 2주 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시장의 변동성이 살짝 생기는 구간으로 진입을 했죠. 관세와 물가 그리고 연준의 금리 정책에 있어서의 경로, 여기에 전쟁, 이런 이슈들이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슈 그리고 개별 종목에 대해서 우리 리서치 센터에서는 리포트 통해서 어떤 이야기들 하고 있는지 좀 살펴볼까 해요. 오늘은 테마틱 레이더 보고서 통해서 휴전 가능성과 방산주 투자 환경에 대한 부분 짚어볼까 하고요. 얼마 전에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발표했던 덴티움에 대한 의견 담은 리포트도 정리해봤습니다. 이외에 연초 대비 주가가 4배 이상 올라있는 APR 관련한 리포트도 잠깐 살펴볼 거고요. 최근에 주가 강하게 오르면서 연중 고점까지 올라와 있는 인바디에 대한 내용 담은 리포트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실적 발표했던 샤오미에 대한 리포트도 들여다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김성근, 조윤경 애널리스트가 공동으로 발간한 테마틱 레이더 보고서예요. 우크라이나 휴전 가능성 점검이라는 제목입니다. 휴전 가능성을 점검해보고 방산주 투자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리포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 봄부터 지속적으로 러시아의 전투 중단을 요구해왔던 바 있습니다. 휴전 혹은 종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사실 대선 이전부터도 보여왔던 트럼프 대통령이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지난 15일부터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 등과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우크라이나전 휴전에 대한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던 상황입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번 정상회담도 결국은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간 양국 간 입장 차이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정도의 계기가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휴전을 위한 조건으로 우크라이나가 그동안 이건 불가하다, 받아들이기 힘들다라고 이야기했던 영토 교환 조건을 러시아가 제시했고 이 부분에 있어서 러시아의 손을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줬다는 점에서 우크라이나 전에 단기간 내에 휴전 가능성은 굉장히 좀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이 리포트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갑자기 전쟁이 시작된 것처럼 갑자기 또 휴전이 성사될 가능성을 시장이 인식해서 반영했고 때문에 글로벌 방산주는 최근에 휴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약세의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다만 김성근 애널리스트는 일단 협상 과정에서도 군사작전을 이어가겠다는 러시아의 입장을 감안하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또 종전에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우크라이나로서는 국방력을 빠르게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한 방산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글로벌 방산주들의 밸류에이션 레벨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건 사실이죠. 이게 부담이 될 수도 있죠. 다만 밸류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인 이익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건 이 밸류에 대한 부담을 상대적으로 좀 완화시켜주는 기제로서 작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강력한 이익 모멘텀을 기반으로 봤을 때 여전히 저희 주력으로 이야기했던 방산 관련 ETF SHLD 쉴드 ETF에 대해서는 접근하는 것 나쁘지 않아 보인다. 관심 가져보는 관점에서의 의견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치과용 임플란트 전문 기업이죠. 덴티움입니다. 지난주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발표했던 바 있는데요. 이 덴티움에 대해서 김충현 애널리스트는 전사적 저평가 해소 전략을 가동해야 할 때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덴티움은 지난 14일이었죠. 장기적인 주주 가치 재고를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자기 주식 244만 4,939주를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에 걸쳐서 균등하게 소각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사주 소각은 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시장에 재판매하지 않고 법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 발행 주식 총수가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주당 순이익이 높아지게 됩니다. 또 주주 1인당 지분율도 높아지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주주가 갖게 되는 주식의 내재 가치가 높아지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주식이 안정되고 상승하게 되는 토대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말 그대로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전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사실 덴티움의 2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에서 시장 기대치를 크게 하회했습니다. 특히 신사업인 연료전지 부문의 부진이 계속해서 눈에 띄었고요. 지역별로는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중국의 부진이 3개 분기 연속 역성장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덴티움이 실적적인 면에서 회복을 좀 하려면 가장 큰 매출처인 중국 시장의 회복이 좀 있어야 한다라는 부분인데요. 김충현 애널리스트는 하반기 중국 시장은 상반기보다는 좀 낮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아주 빠른 개선, 회복은 여전히 좀 기대하기 힘들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했어요. 해서 연간 실적 추정치도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다만 목표가와 투자 의견은 유지를 했는데요. 이 제목에서도 보듯이 덴티움은 현재 저평가 상태입니다. 이 저평가의 가장 큰 이유가 높은 자사주 비중 그리고 중국에서의 부진 여기에 신사업과 관련한 불확실성 이렇게 3가지 정도 꼽게 되는데요. 결국 저평가에서 벗어나려면 하나씩 요인들을 봤을 때 가장 매출 비중이 높은 중국 그 이외 지역으로 매출처를 좀 다변화할 필요가 있을 거고요. 신사업에서의 불확실성도 좀 완화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다만 이미 나온 자사주 소각 계획은 아직까지 실행이 되진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덴티움 주가를 저평가에 머물게 했던 요인 가운데 하나를 제거했다라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해서 실적 추정치는 하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반영해서 목표가는 85,000원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현재가에서 목표가까지의 괴리가 30% 이상인 점을 감안해서 매수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다음은 APR이에요. K-뷰티 그 안에서 올 들어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기업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지금 소개드리는 APR 리포트는 지난 8월 7일에 발간된 리포트예요. 그러니까 발간되고 시간이 한 2주 정도 흘렀어요. 다만 이번 주 저희 리서치 센터 탑픽 10 종목에 신규로 편입이 되기도 했고요. 주가도 워낙 또 강하게 오르고 있고 그래서 관심이 워낙 많은 종목이기도 하고 해서 오늘 간단하게 이 내용만 좀 짚어드릴까 합니다. 배송 애널리스트가 발간했고요. 반박 불가 대장주로 등극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APR도 결국은 실적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매출이 1년 전에 비해서 111%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202% 상승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25.8%를 기록해서 전반적으로 시장 기대를 웃도는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해외 매출 비중이 전사 78%까지 확대됐고요. 이 가운데서도 핵심인 미국과 일본 시장에서의 성장세가 300% 내외로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또 B2B 매출이 500% 이상 성장한 것 역시도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과였고요. 이렇게 매출이 전방위적으로 강하게 성장하다 보니 따라서 마진도 더 강력하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던 게 APR 실적에 있어서 눈에 띄는 부분이었고요. 전분기 서프라이즈한 실적에 대해서 주력 채널인 미국과 일본 그리고 B2B 매출 성장이 지속되고 있고 또 온라인에 더해서 오프라인 침투도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서 실적 추정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여기에 이번 실적을 통해서 대장주로 등극했다라는 판단을 바탕으로 적정 멀티플도 12개월 포워드 PE 기준 35배로 높인다라고 밝혔어요. 35배까지는 보면 아직까지 이제 거리가 좀 있는 상황인 건데요. 이 35배는 아모레퍼시픽이 중국 시장 확장을 통해서 주가 재평가를 이어가던 시기에 평균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해서 업종 내 대장주로서 의미를 부여한다라는 측면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었고요. 목표가 이를 반영해서 실적 추정치도 상향했고 적정 멀티플도 상향했기 때문에 당연히 목표가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기존 17만 원이었던 걸 30만 원까지 높인다라고 밝혔고요. 투자 의견은 역시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자, 다음은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또 괜찮았던 인바디입니다. 김충현 애널리스트가 발간한 리포트인데요. 인바디는 말씀드렸듯이 이달 들어서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고 해서 연 고점까지 또 전 고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영업 인력은 충분히 확보했다라는 제목인데요. 일단 역시 실적이 발표됐어요. 2분기 실적부터 보면 매출은 6개 분기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시장 예상치 수준에 부합하는 정도였고요. 영업이익은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제품별로 보면 전문가용 인바디 제품의 매출 증가폭이 꽤 컸고요. 의료기기 역시 매출 증가를 이끄는 요인 가운데 하나였어요. 지역별로 보면 북미 지역의 매출이 매출 규모로 봤을 때도 그렇고 성장폭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가장 컸습니다. 김충현 애널리스트는 이 북미 지역에서의 견조한 외형 성장이라는 부분에 특히 주목했는데요. 북미 지역 같은 경우는 평균 판매 가격이 높은 하이엔드 모델이 성장을 견인하고 있고요. 이 하이엔드 모델을 주로 사용하는 곳은 병원이라고 해요. 그런데 북미 지역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병원향 매출이 38%가량으로 꽤 높기 때문에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한 매출 성장의 폭은 아직까지 충분히 여력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몇 년간은 그래도 기대를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덧붙이고 있고요. 물론 체성분 분석기 자체가 해외에서 좀 낯선 개념이기 때문에 해외 판매 인력을 공격적으로 최근에 확대해왔고 그를 통한 직접 영업에 나섰던 바 있습니다. 때문에 그 인력 확충 과정에서 비용이 증가하고 수익성이 악화되는 건 그간 인바디의 다소간의 부담으로 작용을 해왔는데요. 다만 2분기 임직원수 변동을 보면 이제는 공격적인 인력 확충은 일단락이 된 것 같다라는 게 김충현 애널리스트의 생각이고요. 이에 하반기 이후부터는 점진적인 영업이익률 회복을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함께 담고 있습니다. 연간 실적 추정치를 상향 조정하면서 목표가 35,000원이었던 걸 37,000원으로 높여 잡았고요. 상승 여력이 역시 30% 이상이기 때문에 투자 의견 매수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마지막은 이번 주 2분기 실적 발표한 샤오미입니다. 박연주 애널리스트 리포트인데요. 빠르게 개선되는 전기차 수익성이라는 제목입니다. 샤오미 2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이 31% 성장했고요. 이 기간 영업이익은 128% 성장해서 시장 기대를 역시 웃돌았습니다. 샤오미 2분기 실적을 보면 이제 부문별로 봤을 때 스마트폰은 수요도 부진했고 또 경쟁사와의 경쟁 강도도 꽤 심했었기 때문에 매출이 역성장했어요. 다만 에어컨 등의 대형 가전 부문 매출이 빠르게 성장했고요. 전기차 부문의 수익성은 특히 개선세가 굉장히 두드러졌습니다. 전기차 매출 총이익률이 26.4%까지 올라왔어요. 실적 발표에 이어서 이어졌던 컨퍼런스 콜에서 샤오미는 스마트폰 실적도 일단 4분기에는 신규 모델 출시가 예정돼 있는 만큼 점차 개선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IoT 및 생활 가전 부문은 상품 경쟁력 기반의 점유율 확대가 계속해서 이어질 걸로 본다라고 역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전기차 부문의 빠른 수익성 개선세인데요. 보시면 지난해 2분기만 하더라도 영업이익률이 매출 총이익률이 전기차 부문의 매출 총이익률이 10%에 미치지 못했던 바 있죠. 다만 전분기 2분기 보면 26%대까지 올라왔고요. 그러니까 1년 사이에 뭐 거의 3배가량 매출 총이익률이 증가한 겁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회사 측은 프리미엄화 전략으로 평균 판매 가격이 일단은 상승을 했고 또 표준화된 플랫폼을 사용해서 원가 경쟁력을 높였던 게 그 비결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어요. 덧붙여서 전기차 관련해서는 오는 27년부터는 유럽으로 진출할 계획임을 공식화하기도 했습니다. 박연주 애널리스트는 중국의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고 또 뭐 스마트폰과 가전, 자동차, 전기차 등의 업종 내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구간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샤오미는 양산 경쟁력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술 경쟁력을 발판으로 해서 좋은 실적을 그리고 빠른 실적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게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말씀드렸던 원가 경쟁력 그리고 가격
경쟁력 이외의 기술 경쟁력 이런 부분들 바탕으로 해서 글로벌 시장 내 지속적인 점유율 확대를 기대한다라는 의견 이번 실적 보면서 유지했고요. 샤오미에 대해서 때문에 업종 내 탑픽 의견 유지했습니다. 목표가도 77 홍콩 달러 유지한다고 밝혔어요. 현재가 대비 40% 이상의 괴리를 유지하는 겁니다. 해서 역시 투자 의견은 매수 유지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 조금 더 알찬 내용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좋은 한 주 보내세요.